안녕하십니까. 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줌을 이용한 원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2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연사이신 박종규 회장님이 계신 제주도에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래 때는 음질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촬영 녹화한 비디오 파일을 우리 동무의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편집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연사 소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동인회 김동수 이사장입니다. 줌을 통한 바른경제동인회 원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비대면이라서 지금 계신 곳에서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편리하게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바른경제동인회 회원 이외에 KSS 회원과 관계회사 임직원 등 관심을 가진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다고 해서 정말 큰일입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말 대신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이 미래 세상을 더 잘 나타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동인회도 거의 8달이나 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다행히 지난달 비대면인 줌 모임을 성공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사님으로 KSS 회원이 설립자이시고 저희 바른경제동인회 회장이신 박종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바른경제동인회는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산물처럼 생긴 사회의 부정부패와 지하경제 등을 척결해 나가는 활동 목표를 가지고 27년 전 당시로서 대단한 선전지명을 가지신 박종규 회장께서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업 관련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관련 모임들은 전경련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등 여럿 있습니다만 기업의 생태계를 깨끗이 하자는 목표를 가진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참여 기업인과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생기는 이익이나 특혜가 없어서 바른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진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단체가 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부정부패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더 은밀하고 커다란 부정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박종규 회장께서는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계속하시면서 앞으로 노사간 상생과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익공유제를 연구하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인회의 박종규 회장께서 제시하시는 미래 방향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회장께서는 KSS 회원을 설립하시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으며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과 회장을 지내시고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활동의 포상으로 우리나라 훈장 중 최고위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제 화면에 박종규 회장이 나오시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신상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금년에. 원인은 제가 1월 15일 날 뇌졸중을 알아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고의 고생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지금으로서는 멀쩡한 사람이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얼굴도 나타내지 못하고, 물론 코로나 문제가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제 신상 문제 때문에 병을 앓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는데, 첫째, 이 뇌졸중이 일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리와 팔을,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언어가 장애가 생겨서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만 생기고 발생하고 난 뒤에 한 4시간 후에 시술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뭐 이 팔다리가 제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괜찮아졌고 말도 이제 조금 어눌한 말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까 봐 오늘은 사실은 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테스트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줄 아시고 좀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자에 우리 바른경제 동인회 창립 당시에 30명의 회원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과위원회를 2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노사분과위원회, 그 당시 노동조합과의 상당히 분쟁도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하기 위한 회계 관계, 투명, 그러니까 회계에 바른 그 회계를 하자 하는 그러한 투명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분과위원회, 이 2가지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전부 모인 사람들이 이 회계 쪽으로 전부 하고 노사분과위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별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그 회계 쪽에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는 신용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용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너무 소위 그 뒷돈 거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지하자금이 너무 많아서 지하자금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야 이 바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신용사회를 만드는데 뭐부터 착수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한 것이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무려 6년간을 재경원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을 했더니 결국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오늘날 누구를 막론하고 단 3,000원짜리라도 신용카드를 내미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게 고무되는 일을 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노사분과위원회는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공유제와 바른경제 동인회의 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유제의 핵심이 뭐냐?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을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공유제를 실천한 우리 KSS 회원의 사례를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 임직원한테 배당을 해주자. 다시 말하면 주주한테 오른쪽은 주주고 왼쪽은 임직원들입니다만 이 임직원들한테도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배당을 해주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노사 간에 또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월급과 배당금 이 2가지로
논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그 직원 개인적으로 볼 때 고정급여를 한 70%로 생각하고 또 이 배당금은 탄력급여로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고 하는 그러한 배당금의 탄력급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보너스라는 것을 말을 하고 보너스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배당금이 그 당시는 이익이 많이 나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또 적게 나면 자연히 적어지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고정급여를 이제 보너스를 아주 고정적으로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고정급여로 인정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재판에서 져서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급여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보너스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상여금이 없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은 그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옛날처럼 그렇게 탄력적인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 이건 부당하다. 이거 새로운 배당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했냐면 고정급여 70%에 탄력급여 30%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근데 30%가 채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정을 봐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러나 이제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금년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이 금년까지의 실적을 그동안에 임직원한테 배당한 실적을 이건 프로테이지는 그 자기 월급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550%를 줬다 이런 얘기. 금년 실적은 아마도 에스티메이션 추정입니다만은 작년에는 512%까지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좀 더 성적이 좋아가지고 550%까지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계산이냐 하면은 이익금을 70% 이익금의 70%는 사내 유보를 합니다. 그 대신 나머지 30%를 가지고 종업원한테 12%를 배정을 해주고 18%는 주주한테 배정을 해주는 그런 차등 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주는 주주 대우를 해줘야 하니까 역시 우리보다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18% 대 12%의 비율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좋은 실적을 7년간의 실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배당금을 얼마 주냐면 자기 월급의 550%까지 주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고가 없는 회사, 사고가 거의 없는 회사로 지금 전진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원들이 선박에 사고가 나면은 이 배당금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 이익이 확 줄어가지고 배당금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선원들이 열심히 선체 사고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고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18년도에 22%라는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발전기 하나를 구워 먹었어요.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여기서 2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금년도 말이 됐습니다만 사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이 사고가 없다는 것이 선박회사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영업하기도 좋고 이 사고가 없는 회사를 하주들이 이용자가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없는 회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것이 있는데 접대비를 과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놀아줬습니다. 그것이 접대비를 놀아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접대비를 절감을 하자는 것보다도 접대비가 보통 조금씩 남아 돌아가요. 남아 들어온 것을 연말에 다 술 먹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이것은 회사에 남기자, 도로내요. 남기면 그만큼 이익이 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접대비 절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대비가 애당초 절감액보다도 47%나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정부에서 연말 되면 말이죠. 도로를 막 파헤치고 하는 행위나 똑같이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 좋은 경향으로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프리라이더가 또 없어졌습니다. 프리라이더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주로 이 프리라이더에 주로 뭐가 있냐면 일하다가 주식을 보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단기로 투자한 사람은 항상 단기 투자 때문에 주식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그걸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미안한 감을 느끼고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주식 시장 보는 것을 일체 이제 금지를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프리라이더, 다시 말하면 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식 시장이나 보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누구나 열심히 다 일하는 그런 풍토가 된 겁니다. 자발적인 행위가 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사의 중요 정책 결정이 직원 개인의 이해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특별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 보너스를 놀아줄 때 차등 보너스를 개인별 차등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500%나 500%를 다 똑같이 줬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돈으로 꼬아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풍토를 없애야 한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는 안 된다. 돈으로 사서 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저희 회사와 요새 일반 회사의 차이입니다. 그러한 차이를 여기서 똑같이 하니까 누구나 다 전체적인 이익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부서의 이익만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 부서가 뭘 잘못하고 있고 또 어렵고 따라오지 못하면은 정보도 가르쳐주고 사람도 또 같이 동원시켜주고 하는 이렇게 논아서 서로 이렇게 상호 간의 벽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개인별이라든지 부서별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벽이 자연히 생기죠. 왜냐하면 그쪽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보너스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연히 벽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걸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주니까 이런 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 경영 스타일이 여기 세 대가 날아가는데
맨 앞에 세 중에 맨 앞에 사람 세가 사장이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원이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독수리가 샤워목을 덤벼드는데 이걸 소리를 지를까요? 독수리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를까요? 하고 사장한테 물어보고 또 소리를 지르면은 이게 뭐 잡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자연히 위기가 닥치면 독수리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상명하달식 경영. 회장님이나 누가 이북의 김정은이가 하는 독재정 그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기업 내에서 우리가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그러나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를 한다고 욕을 하면서 자기 직원들한테는 자기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풍토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익을 논아주고 서로 똑같이 이익을 논아주고 이익 배당을 하니까 저는 주주도 아닌데도 주주나 비슷한 이익 배당을 하였단 말이에요. 하니까 전부가 자율적인 경영을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면 100이 전부 CEO가 됐어요. 누구나 다 경영자가 된 겁니다. 상복, 상명, 하복의 기업 문화가 자율적 창조적인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인격은 평등하다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하가 없어요. 상자는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위에 있느냐 하면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든지 하지 않고 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다 경영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것은 칼 막스의 상입니다만 칼 막스가 옛날에 노동자의 임금을 먹고 살 만큼만 주고 일한 만큼은 주지 않는다. 그 차이를 자본가가 독식한다. 이런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월급만 받고 보너스가 없다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차이를 자본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일부를 같이 논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철학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이제 칼 막스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되니까 노동조합이나 모든 사람이 다 경영자니까 모든 사람이 경영자고 모든 사람이 다 또 월급쟁이고 뭐 이런 사장 이하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노조가 필요 없는 그러한 기업 문화로 바꾸자 하는 운동의 하나입니다. 핵심은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상태로 돌아가지 이렇게 노사분규가 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회사가 되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그 노사분과위원회, 다시 말하면 잠자고 있는 노사분과위원회를 깨워 일으켜 가지고 이러한 노동자비 필요 없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우리 회사가 7년 동안 그동안에 한 이 공유제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정규 회장님께서 7년 동안 실천하고 계신 이 공유제를 통해서 노사 이 분열 없이 노사가 모두 합해서 회사의 목표인 성장과 복지 이런 면에서 많은 효과를 봐주셨다는 증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의응답하기 전에 여기 박 회장님 보이시죠? 손 한번 들어서 흔들어 봐 주세요. 지금 회장님 안 보이시죠? 네. 카메라를 돌려. 저희 카메라 돌려보세요. 예. 한번 돌려보세요. 어디 지금 여기 우리 조남호 회장님 보이시는데 나머지 분들 모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이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지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그분의 목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우리 한 교수님 손 드셨는데 저기 좀 해주세요. 박정규 회장님 이익공유제 세미나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상만 교수고요. 사실 박정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에서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에게 이제 KSS 해운과 같은 중견기업 혹은 더 나아가서 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급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 기업들이 생각하기에 주주의 배당을 6대 4로 나누어서 30%를 60%는 주주에게 주고 12%, 40%는 직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쳐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중간 단계 같은 것들을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삼성에서 하고 있는 삼성에서도 PS라고 부릅니다, 회장님.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부서 간의 차등 보너스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당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중간 단계에 어떤 좀 적용을 해서 뭔가 약간의 그런 중간적인 게 있어야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주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좀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삼성 하는 식과 제가 하는 식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식은 뭐냐면 이익을 완전히 계산해야 완전히 계산을 안 하면 계산을 안 하면 이익이 얼마냐 하는 것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고보다한테 이익을 논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너무 크게 나오네. 크게 안 나오네. 이걸 알려드릴게요. 네, 그걸 빼고. 네,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이익금이 확실히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배당금으로 준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상여금이 나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삼성 같은 데는 연말에 그걸 아마 준다고 봐요. 연말은 완전히 소위 회계 처리가 완전히 되기 전에 추정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나냐면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는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관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아버렸는데 말이죠. 그게 뭐 결산서가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은 관심 받기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회사가 투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투명한 것이 다시 말하면 비자금도 없고 이러한 그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고, 둘째는 삼성은 개별적인 팀별로 개별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어요. 차등을 두는 것은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번 달에 추정해서 이번 달에 이번 해에 잘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적게 주고 이것이 차등 배당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불만이 또 생기죠. 그게 결국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차등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사람들이 종업원들 간에 사이가 벌어지고 또 벽이 생기고 정보가 흐르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우리 총체적인 이익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이 배당을 똑같은 율로 놀아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런 그 관점에서 이것을 제가 이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중간 단계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중간 단계로. 그러나 중간 단계는 그건 완전히 제가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종업원들의 열성이 없어져요. 관심조차 없어지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 법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성과공유제라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야 하는데 7천만 원 이상의 봉급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 7천만 원 미만의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다 그 상급자들인데, 상급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신입사원들이나 조금 해당되고 그냥 안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교수님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나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지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규 회장님,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동화 엔텍 열교환기로 40년 해온 조선기자재 육상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제조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회장님 그 직원이 그 주인이 되는 회사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그 책 내용이 저희 부친께서 지금 오늘 같이 계신데 부친께서 살아오셨던 그 길하고 또 많이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면서 책을 봤습니다. 길게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들 계시고 이래서 제가 이 공유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조선 육상 플랜트가 저희 산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열교환기가 저희가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 산업이 2008년 리만 이후로 굉장히 불황의 터널 속에 지금 거의 근 10년을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6년에는 이제 수주 절벽이 돼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또 거의 고난의 행군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부친도 저도 정말 다른 경영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회사 입구에 바르게 제대로 100년 기업의 약속 이렇게 표어도 걸고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저희도 노조가 있는데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198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특별한 노사 분기 없이 아주 좋은 우수 노사 기업, 노사문화 기업으로 또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제에 관심은 있지만은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회사가 이익이 나기 전에는 피부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공유제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하고 싶고 그런데 한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피부에 못 느끼게 되는 거는 그럼 이익이 나고 나서 이 공유제를 고민해야 되나? 그전에는 그냥 공부지 직원들 보고 하자고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익 공유제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회장님 직접 뵙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정관도 바꾸고 많은 주주총회 통과시켜야 돼요. 거기는 상장회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합의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이 상장을 하고 난 뒤에 하려니까 주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주주들한테 설득시키는데 얼마냐 한 1시간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실행위를 했어요. 주주들하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왜 우리가 받을 이익금에서 왜 띄워주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명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보너스를 없앴다. 보너스를 없애고 이 배당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종업원들한테는 일일이 육상에 있는 사무원은 전부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게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이걸 지키겠다 하는 약속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노동조합 대표가 그 각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지금 상당히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큰 소리 치고 합니다만 만약 이것이 적자가 났을 때는 이 종업원들이 과연 이걸 지키려고 하겠느냐? 만약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또 뒤집어려고 이게 못 지키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배당 제도를 하려면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걸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자라도 적자일 때 한번 해보세요. 적자일 때 배당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났으니까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흑자가 나면 그건 배당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리고 거기도 또 보너스를 주고 있죠. 현재 상여금을. 예, 적자가 안 나면 항상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3% 이상일 때
50억 이상일 때 그 이익의 15%를 경영성과급으로 항상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익이 나면은 항상 지급까지를 해왔습니다. 거의 지난 200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중에 성과급이 못 나간 게 최근 한 3년 정도가 못 나갔고 17년은 거의 성과급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겠네요. 어렵겠지만 여하튼 그 정신은 지금부터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성공할 거예요. 지금 나쁠 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시작하면 나중에 또 다른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거 그만두자, 고정적으로 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들은 월급만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발적으로 하라. 이걸 갖다가 강요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과거처럼 보너스 받고 그냥 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냥 돈을 보너스를 그냥 주고 이익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전부가 이익금을 받겠다. 이익금으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이익금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모멘트가 됐죠. 그리고 처음부터 조금 좀 좋게 점점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쁠 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한번 깊이 고민해서 직원들하고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돌리지 마시고 시간이 또 돼가기 때문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박 회장님이 대답하시는 거 들었겠지만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예지가 들어 계십니다. 이런 기회에 좋은 질문 한번 해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회장님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주 회장님, 자, 그 돌려주세요, 회장님 쪽으로.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김강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지금 제 후계자가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다소 좀 말이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저희 형편에 따라서 다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으시는지 지금 현재 제도가 퍼펙트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는지. 그게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을 하면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익을 논아서 뭐 배당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돼요. 인격이 다 똑같이 됩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사장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님은 하고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 되고 그게 아니고 회사 전체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뭐랄까 정신적인 문제죠. 그리고 자발적인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일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지금 AI가 있죠. 그리고 로봇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 로봇가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로봇가 우리가 되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자.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회사에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상하 관계가 있고 또 뭐 사장님이 뭐 명령을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이런 그 풍토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점점 노력해 나가야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제 후임을 가장 저한테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에 또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또 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대성 사장은 여러 사람이 7사람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딱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야단을 친다든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이 하나의 모멘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공유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내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분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듣고 끝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손 잠깐만요. 자, 연결시키겠습니다. 연결시켜 주세요. 예, 우리 박정규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승자 독식의 이 자본주의가 지금 소득 양극화에 직면하고 이렇게 해서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고 이 자본주의 틀 자체에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우리 박 회장님이 정말 한국에서 솔선수범적으로 이 공유제의 이 개념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이 기업 발전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획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요 가장 그 고민했던 대목이 대기업과 하청 혹은 중소기업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상호 윈윈이 되는 소위 포지티브 썸 기업 관계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을 뭐 강제적으로 법으로 지금 어떤 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으나마는 또 일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커뮤니티 혹은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운동까지도 한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내 유보를 70%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전 종업원이 소위 CEO다. 이런 신념으로 이 투명 경영을 할 때 사내 유보를 때로는 전략적으로 특정 분야에 정말 R&D 분야에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최고 경영자의 이 비전과 결단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결정하는데도 여러 이 종업원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정말 기업 간의 애니멀 스피릿과 같은 아주 선각자적인 그러한 그 인스피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또
이렇게 밀고 가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결심을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장래에 필요한 R&D에 투자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 무조건 해야죠. 그거 못하면 안 되죠. 그건 장래에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 그 기초가 없어져요.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할 때 뭐 그 70%를 가지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 70% 매년 70%니까 이게 축적이 돼 있어요. 축적이 돼 있으면 그 중에 일부러 띄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뭐 모자라면은 우리가 그러면 차 안 붙고 배당률을 줄이고 그리고 해 나가자 하고 역설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엉뚱한 데 투자를 하면 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회사는 저는 이 전문경영인 체제인데 전문경영인 체제는 왜 그러면 전문경영인 체제냐 하면은 제가 종업원을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동업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업자인 이상 내가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할 때는 내 아들을 갖다가 심어놓으면 그게 동업자한테 완전히 손가락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없어지죠.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 동업자적인 역할을 하면 그 사내에서 결국은 우수한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합니다. 동업자의 길이 내가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안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가족이 관여 안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문 경영인 체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계를 걸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커스가 하나의 전문적인 회사에 맞춰서 해야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그냥 잘못하면 망하죠. 이 재벌식 문어발식 이건 저는 전제 반대합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한 군데서 이익이 나면 그걸로 또 다른데 뭐 지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그 큰 그룹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기업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임기 내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임기 내에 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좋은 걸 하면 그것은 그 사원들 일부 팀장이라든지 이런 소위 그런 사람들 이상의 회의에서 통과시켜야죠. 그걸 통과 못 시킨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과시키기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까지 하던 하나의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형태 같으면 그게 됩니다만 회사가 갑자기 뭐 호텔업을 하겠다든지 뭐 이상한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요 그건 저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분야가 좀 좁게 생각하고 그 좁은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개발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좋은 면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마치 방에 마주 앉아서 말씀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모임 장소까지 오가시느라고 버리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1년에 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모여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신호로 모두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하다고. 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